자, 변수될까입니다. 변수될까.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건데 뭐가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건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속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룰은 다 끝내놨고요. 다 손질해놨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는데 그 담당할 뭐 인물도 뽑고 뭐 그럽니다. 윤심을 내세운 주자들 합종 연행이 최대 변수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손을 드시는 분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이 압도적일 수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손을 잡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름들 쭉 나오죠. 친윤 후보들은 난립돼 있고요. 비윤으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저울질송,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선관위원장인 유홍수 고문 전 의원이죠. 뭐 내정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원 표심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궁금하다. 근데 보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 다 나온 내용이에요. 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다음 기사 좀 소개해드리죠. 이런 가운데요. 극우 유튜버들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지도부에 들어가겠다. 출마하겠다.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치신 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좀 보여줄까요? 이름하고 사진이 있네요. 신혜식, 김세의, 강신업. 앞에 두 분은 유튜버죠.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순화시키면 강성 우파 정도로 통하죠. 그리고 여기 강신업 변호사. 여기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전장을 낸다는 거죠. 김세희, 강신업 출마 이어서 신혜한수 대표, 신혜식도 최고위원 출마 뜻을 밝혔다. 자, 이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좀 볼까요? 당원 투표 100%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25 의원님. 이분들 다 강성 우파로 꼽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룰 수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어요. 어때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당원 100%만 투표를 하는데 극우 성향의 유튜버, 쉽게 말하면 좀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비판과 맹목적인 반대, 뭐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설 입지가 마련됐다. 예. 이런 해석인가 본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예. 최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의 기류에서 저는 저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원인을 저는 찾고 싶다.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분들 위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뜻입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쉽게 당선이 되고, 쉽게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촛불 여망을 반영해서 예. 그 이후에 한 2년여 사실은 보수 진영의 입지 그리고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의 입지는 많이 좁아져 있었죠. 예.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예. 시절에 다시 이런 극우를 포함하는 예. 극단에 서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예. 가려고 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총선에서 예. 그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수 정당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게 예. 물론 외연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항상 하는 얘기는 중도 세력을 껴안는 노력. 이게 제도권 정당의 예. 본연의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양극단, 극좌와 극우 세력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보. 예. 이거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저런 분들이 뭐
최고위원 도전하고 정당 내에 뭔가 입지를 갖춰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예. 뭐 비판하고 막을 수는 그렇죠. 없다고 그건 봐요. 뭐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집단 지성이 존재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 전에 2018년, 19년에 봤던 그 쓴맛을 예. 왜 쉽게 잊어버리나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들 뭐 아까 윤경호 의원님 뭐 극우 뭐 이렇게 좀 통한다고 하셨는데 뭐 순화를 시키면 뭐 우파 중에서 강성 우파로 꼽히시는 분들은 맞아요. 자, 이분들의 어떤 당 지도부 도전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당선이 돼서 지도부로 입성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국민의힘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담을 오히려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글쎄요, 뭐 이거를 뭐라고 딱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강성, 예. 그 보수다 그런 비판도 받지만 또 나름대로 또 이분들이 또 많은 이런 팬클럽을 형성하는 데는 예. 또 나름대로 또 이 시대를 제대로 또 일가라는 아주 그런 또 논리도 있고. 그럼 이분들을 예.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원으로 그래도 많이 가입을 하셨다 이런 그럴 수도 뜻입니까?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그 극한적인 그런 예. 경우는 전 드물다고 보이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인기와 실제 이제 어떤 중요한 선거에서 예. 후보자로 나서서 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라는 것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21대 예. 2020년 총선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당원들도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떤 편협된 논리에 이렇게 쉽게 당심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제 또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잘 어필이 됐던 부분은 잘 그걸 주장하면서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뭐 편협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겉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예.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곧 다가오지만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단을 하고 선을 긋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앞으로 후보들도 다양한 이제 양태로 나타나겠지만 예.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예. 아주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미리 단정하시기 이런 것보다는 한번 잘 지켜보시면 예. 전당대회가 정말 다양한 그 이런 모양으로 또 다양한 분들이 나타나서 예.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말 당 지도부 구성에 좋은 결실로 나타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당원들이 네.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뭐 그럼요. 요걸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요 기사 중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거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당 관계자가 이제 취재에 응하면서 한 설명이에요. 민심이 높게 반영될수록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중도적인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근데 이번에는 민심보다는 당심에 집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그럼 아랫부분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간다면 극우 인사를 걸러내는 필터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걸 좀 걱정하는 목소리인 거죠.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목소리 좀 담아놨습니다. 뭐 경향신문이니까요. 이 국민의힘의 약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걸 뭐 다뤄놨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최영철 편집이요. 자, 이분들이 뭐 출마를 좀 하시겠다고 밝힌 분도 있고 뭐 하실 것 같은 분도 있는데 만약에 출마를 했지만 만약에 당선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득표력은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당선까지는 아니래도.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서 결선 투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등장을 안 하면 1등과 2등이 따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진 득표력, 결선 투표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당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전개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분들이 매우 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저분들의 그 유튜브 방송 보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원이라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출사표를 던지더라도 예. 저분들이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변수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변수로 뭐 넣기가 조금 그러하다. 왜냐하면 작년 전당대회만 봐도 예. 그 당심과 민심이 거의 그 동조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예. 그리고 당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당원들도 자꾸 묻습니다. 자기가 투표를 하기 전에 요즘 여론이 어떨까? 이렇게 투표하면 될까? 그럼 작년 같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준석을 찍어야 될까? 찍어도 될까? 자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준석에 대해서 자꾸 묻기 시작하는 주변 분위기와 민심을 의식하는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겁니까? 자꾸 그렇게 바뀌니까 예. 나도 따라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것이 결국 당원들일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아마 전당대회가 그런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안정 속의 변화, 예. 안정 속의 여러 가지 뭐 발전, 안정 속의 개혁 이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안정 속의 카테고리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당원들께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고 뭐 혁신적인 것은 좋지만 아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혁명적인 투표 행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여당의 투표 행위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버 분들도 좋은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지만 예. 당원들이 저분들에게 마음을 열 만큼 그렇게 그 대세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분들의 영향력은 저는 아주 미미해서 이번 그 투표도 뭐 그냥 저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박주영 의원님, 뭐 경쟁 정당 상황인데요. 앞서서 여러 가지 뭐 합종 연행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강성 우파 성향의 분들 인물들이 뭐 출마를 좀 선언하고 있다. 이런 거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다른 당 뭐 이 경선에 대한 문제라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 유영수 지금 선관위원장이 되면서 경선 룰은 크게는 100% 당원 그리고 나중에 결선 투표가 있다고 했겠지만 예. 또 여러분이 나오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 경선 있지 않겠어요? 이른바 컷오프가 있습니다. 네, 컷오프가 되면 그때 정리될 거라 보고요. 어. 이게 정치 시대적 흐름으로 보니까 그전에는 정광훈 목사처럼 오프라인에서의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했다면 예. 다시 이제 온라인 선거가 되고 이렇게 당원 100% 선거에서 본인들을 알릴 기회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돌출행동이라든지 강한 얘기를 하면서의 그동안 유튜버로서의 유명세를 탔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존재감을 좀 예. 알리는 기회로 삼지 않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지 본인들이 당선되려고까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컷오프가 되면 거기서의 그동안의 활동은 자기는 주장은 피겠지만 그게 예. 어떤 변수로 들어가서 더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 볼 텐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윤심 쪽으로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원이면은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면 누구나 좀 출마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인물들이요. 아무튼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